게임비 1,000원입니다. 간판에 크게 써 붙였습니다. 동네에서 제일 쌉니다. 그런데 오늘도 손님이 한 명도 안 왔어요. 옆 건물 스크린 골프장은 한 게임에 10,000원이 훌쩍 넘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비싼 데는 가고 싼 데는 안 올까요? 저는 이 당구장을 30년 넘게 지켰습니다. 10여 년 전 아내가 떠나고 혼자서요. 그런데 요즘 딸마저 제 문자를 읽고도 답을 안 합니다. 건물주는 월세를 몇백만 원씩이나 올렸고 전기시설 개선하는데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이 필요하대요. 통장에 남은 돈은 몇백만 원뿐입니다. 도대체 저는 뭘 잘못한 걸까요?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로또에 당첨되는 행운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저는 황규식입니다. 올해 65이에요. 매일 아침 8시 반이면 이 골목 끝 2층 계단 앞에 섭니다. 계단은 22개예요. 수없이 올라서 숫자를 다 외웠어요. 손잡이는 녹이스럽고 페인트는 여기저기 벗겨져 있습니다. 올라가면서 숨이 차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요즘엔 계단만 올라도 헉헉거립니다. 2층에 도착하면 철문이 보입니다. 낡은 철문이에요. 자물쇠를 열 때 손에 쇠 냄새가 묻어납니다. 문을 밀면 끼익 소리가 납니다. 몇 년째 기름을 안 쳐서 그래요. 해야지 하면서도 미루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면 형광등부터 켭니다. 천장에 달린 형광등 6개 다 켜지는데 시간이 걸려요. 한 개는 깜빡거리고 한 개는 아예 안 켜집니다. 바꿔야 하는데 돈이 아까워서 미뤘어요. 어차피 볼 사람도 없으니까요. 당구대가 6개 있습니다. 예전엔 자랑이었어요. 이 동네에서 제일 큰 당구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먼지만 쌓여 있습니다. 당구천을 손으로 쓸어보니 먼지가 손에 묻습니다. 천을 갈아야 하는데 몇 년째 안 갈았어요. 한번 갈려면 100만 원 넘게 들거든요. 휴대가 벽에 걸려 있습니다. 10개 정도 있는데 제대로 된 건 2~3개뿐입니다. 나머지는 다 휘었어요. 손님들이 바닥에 떨어뜨리고 그러면서 휘는데 바로바로 안 고쳤어요. 새 휴대 사려면 하나에 몇만 원씩 하거든요. 화장실은 하나뿐입니다.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따로 없어요. 하나를 같이 씁니다. 문도 잘 안 잠기고 환풍기도 고장났어요. 냄새가 나는데 손님이 없으니 그냥 둡니다. 고칠 생각을 안 했어요. 계산대에 앉습니다. 여기가 제 자리예요. 낡은 의자가 삐걱거립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계산기 하나, 장부 한 권, 볼펜 몇 자루가 있습니다. 장부를 펼쳐봅니다. 어제 매출은 0원이었어요. 손님이 한 명도 안 왔거든요. 창밖을 봅니다. 골목이 보여요.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장 보러 가는 아주머니들, 다들 바쁘게 걸어가요. 누구 하나 이쪽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2층이라 잘 안 보이기도 하지만 관심도 없어 보여요. 시계를 봅니다. 9시예요. 문 연지 30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안 옵니다. 예전엔 이 시간이면 벌써 손님이 2~3명은 왔었어요. 아침 일찍 오는 단골들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없습니다. 휴대폰을 꺼냅니다. 딸한테 온 메시지가 있나 확인해요. 없습니다. 이틀 전에 보낸 문자는 아직도 읽음 표시만 떠 있어요. 민정아, 아빠 좀 힘들다, 전화 좀 해줄래 보냈는데 답이 없습니다. 민정이는 38입니다. 회사 다녀요. 바쁜 거 알아요. 그래도 아빠한테 전화 한 통 할 시간은 있잖아요. 그런데 안 합니다. 명절 때나 겨우 보는 사이가 됐어요. 10여 년 전이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게 정확히는 12년 전이에요. 그날도 이렇게 당구장에 혼자 있었어요. 아내가 올라왔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하자 했어요. 저는 계산대에서 장부를 보고 있었습니다. 응, 나중에, 지금 바빠 했어요. 사실 바쁘지 않았어요. 그냥 귀찮았습니다. 아내가 한숨을 쉬었어요. 당신은 당구장이 더 중요하냐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장부만 봤습니다. 아내가 또 말했어요. 당신은 포기한 사람이야 했어요.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당구장도 포기했고 나도 포기했고 민정이도 포기했어 그러더라고요. 화가 났습니다. 내가 뭘 포기했어? 30년 넘게 이거 하나 지키고 있잖아 소리 질렀어요. 아내가 웃었습니다. 웃는데 눈물이 났어요. 지키는 게 아니라 방치하는 거야. 그러고는 돌아서 나갔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다음 날 아내는 짐을 쌌습니다. 민정이를 데리고 나갔어요. 민정이는 그때 26이었습니다. 대학가 졸업하고 취직한 참이었어요. 아빠 잘 지내 한마디 남기고 엄마 따라갔습니다. 그 후로 혼자입니다. 10여 년을 혼자 이 당구장을 지켰어요. 아니, 아내 말처럼 방치했는지도 몰라요. 열선이 고장 난 게 언제였더라? 한 5년 전쯤인가? 겨울에 손님이 사장님 공이 안 굴러가요 했는데 그냥 뒀어요. 고치려면 몇백만 원 든다고 해서요. 휴대가 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였을까? 하나씩 휘었는데 안 바꿨어요. 돈이 아까워서요. 당구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아야 한다는 거 알았어요. 공이 제대로 안 굴러가는 거 봤어요. 그래도 안 갔습니다. 화장실도 그래요. 환풍기가 고장 났어요. 변기도 물이 잘 안 내려가고요. 문도 잘 안 잠깁니다. 여자 손님이 화장실 따로 없어요? 물었을 때 죄송합니다. 하나밖에 없어서요 했더니 그 손님 다시는 안 왔어요. 시계를 다시 봅니다. 10시예요. 문 연지 1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무도 안 옵니다. 휴대폰을 또 봅니다. 딸한테서 연락 없어요. 읽음 표시만 떠 있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길 건너편 1층에 스크린 골프장이 보여요. 간판이 번쩍번쩍합니다.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웃으면서 들어갑니다. 제 당구장은 2층입니다. 계단을 올라와야 해요. 표지판도 작아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알아도 올라오기 귀찮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없나 봅니다. 아니에요. 그게 이유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시설이 엉망이니까 안 오는 거죠. 저도 알아요. 그런데 고칠 돈이 없어요. 아니, 고칠 마음이 없었어요. 포기했으니까요.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포기한 사람이에요. 당구장을 포기했고 아내를 포기했고 딸도 포기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문만 여는 사람이 됐어요. 습관처럼 여는 겁니다. 11시가 됩니다. 여전히 아무도 안 옵니다. 점심때가 되면 김밥이라도 사와야겠다 생각합니다. 근처 분식집에서 3,000원짜리 김밥 한 줄 사다가 여기서 혼자 먹어요. 매일 그렇게 먹습니다. 창밖을 보다가 한숨이 나옵니다. 스크린 골프장에 또 손님이 들어갑니다. 3명이 같이 들어가요. 다들 웃고 있습니다. 저기는 한 게임에 10,000원이 훌쩍 넘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요. 여기는 1,000원인데 아무도 안 옵니다.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비싼 데는 가고 싼 데는 안 올까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해가 돼요. 저기는 깨끗하거든요. 새 건물이고 시설도 좋고 밝고 화려해요. 여기는 낡고 더럽고 어둡고 냄새나요? 손님 입장에서 생각해봅니다. 10,000원 내고 깨끗한 데서 놀 건가? 1,000원 내고 더러운 데서 놀 건가? 당연히 10,000원 내고 깨끗한 데 가죠. 1,000원이라고 여기 올 사람 없어요. 그걸 왜 이제야 생각하나? 진작 알았어요. 알았는데 외면했어요. 월세 탓만 했어요. 시대 탓만 했어요. 내 탓은 안 했습니다. 휴대폰을 또 봅니다. 딸한테서 여전히 답이 없어요. 읽음 표시만 떠 있습니다. 민정아, 아빠 좀 힘들다고 했잖아. 전화 한 통 못하나? 속으로 투덜거립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이 듭니다. 민정이도 나한테 실망했겠구나. 10여 년 전에 엄마 따라 나갈 때 아빠가 붙잡았어야 했는데 안 그랬잖아요. 그냥 보냈어요. 그 후로 명절에 만나도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을 안 했어요. 자존심 때문이었어요. 딸이 먼저 연락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딸도 똑같이 생각했나 봐요. 아빠가 먼저 연락해야 한다고. 그렇게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이틀 전에 처음으로 제가 먼저 문자를 보냈어요. 민정아, 아빠 좀 힘들다. 전화 좀 해줄래? 보냈는데 읽고도 답이 없습니다. 화가 나다가도 이해가 돼요. 10여 년 동안 연락 안 하다가 힘들다고 연락하면 민정이 기분이 어떻겠어요. 시계를 봅니다. 12시예요. 점심시간입니다. 일어나서 밖으로 나갑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무겁습니다. 분식집까지 걸어갑니다.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어요. 분식집에 들어가니 아주머니가 사장님 오셨어요. 반갑게 인사합니다. 김밥 하나 주세요. 주문해요. 여기서 드실 거예요? 물어보길래 아니요, 싸주세요 합니다. 매일 싸가요. 당구장에서 혼자 먹습니다. 김밥을 받아서 계산합니다. 3,000원이에요. 카드로 긁습니다. 현금이 없거든요. 통장에 몇백만 원 있는데 그것도 얼마 안 남았어요. 이번 달 월세 내면 거의 바닥입니다. 당구장으로 돌아갑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숨이 찹니다. 22개의 계단이 오늘따라 더 많아 보여요.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당연하죠. 아침부터 아무도 안 왔는데요. 계산대에 앉아서 김밥을 먹습니다. 혼자 먹으니 맛이 없어요. 그냥 씹어서 삼킵니다. 물을 마십니다. 김밥을 다 먹고 휴지로 입을 닦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데 쓰레기통이 가득해요. 며칠째 안 비웠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꺼내서 묵습니다. 계단 밑에 가져다 놓아야 하는데 귀찮아요. 나중에 하자 생각하고 문 옆에 둡니다. 냄새가 나는데 어차피 손님 없으니까 괜찮습니다. 오후 1시가 됩니다. 여전히 아무도 안 옵니다. 휴대폰을 봅니다. 딸한테서 여전히 답이 없어요. 문자를 또 보낼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뭐라고 쓸까? 왜 답 안 하니 이럴 순 없잖아요. 창밖을 봅니다. 스크린 골프장에 또 손님이 들어갑니다. 4명이 같이 들어가요? 회사원들 같아 보입니다. 다들 양복 입고 있어요. 점심시간에 운동하러 가나 봅니다. 예전엔 점심시간에 당구장이 붐볐어요. 근처 회사원들이 와서 한두 게임씩 치고 갔습니다. 지금은 그런 손님 하나도 없어요. 다들 스크린 골프 가나 봅니다. 오후 2시쯤 됐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사장님 나예요. 건물주였습니다.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건물주가 전화하는 건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아,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요즘 장사 어때요? 그냥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할 수 없었어요. 망해가고 있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요즘 다 어렵죠. 건물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 월세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월세 얘기라니? 월세를 좀 올려야겠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얼마나요? 지금 320만 원이잖아요. 48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480만 원이라고요? 지금도 감당이 안 되는데 몇백만 원이나 더 올린다고요? 사장님 그건 너무 많이 오르는 거 아닌가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세금도 오르고 관리비도 오르고 이 근처 다 월세 올랐어요. 건물주 목소리는 미안하다기보다 당연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적용하려고 하는데 괜찮죠? 다음 달이라니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사장님 제가 좀 생각해봐도 될까요? 뭘 생각해요? 월세는 올리기로 했어요. 계약서에도 나와 있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계약서에 월세 인상 조항이 있었어요. 합법적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달부터 480으로 해주세요. 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멍하니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요. 480만 원, 지금 320만 원도 겨우 내는데 몇백만 원이 더 늘어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지난달 매출을 계산해 봅니다. 87만 원이었어요. 이번 달은 지금까지 45만 원 정도,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는 매출로 어떻게 480만 원을 내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이 430만 원 남아 있습니다. 이번 달 월세 내면 100만 원 남고 다음 달 월세는 뭘로 내요? 그 다음 달은요? 머리가 아팠습니다. 손으로 머리를 감쌌어요. 생각이 안 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정이한테 전화를 걸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민정아 아빠 돈 좀 빌려줄래? 이럴 순 없잖아요. 10여 년 동안 제대로 연락도 안 하다가 돈 빌려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휴대폰을 꺼내서 민정이한테 문자를 썼습니다. 민정아 아빠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보냈습니다. 읽음 표시가 뜹니다. 민정이가 읽었어요. 답장이 올까요? 기다렸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답장이 없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없습니다. 30분이 지나도 답장이 안 옵니다. 또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정아 아빠 좀 힘들다 전화 좀 해줄래? 보냈습니다. 읽음 표시가 뜹니다. 민정이가 또 읽었어요. 그런데 답장이 없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답장이 없어요. 화가 났습니다. 아빠가 힘들다는데 왜 답장을 안 해요? 전화 한 통 못 해요. 그런데 화가 나다가도 이해가 됩니다. 10여 년 동안 연락 안 하다가 힘들다고 연락하면 민정이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겠죠. 창밖을 봤습니다. 스크린 골프장에 또 손님들이 들어갑니다. 저녁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더 많아요. 퇴근하고 운동하러 오나 봅니다. 시계를 봅니다. 5시예요. 오늘도 손님이 한 명도 안 왔습니다. 매출이 0원이에요. 장부에 동그라미를 그려 넣었습니다. 이번 주만 벌써 나흘째예요.
저녁을 먹어야 하는데 입맛이 없습니다. 그냥 계산대에 앉아서 멍하니 있어요. 민정이한테서 답장이 올까 휴대폰만 봅니다. 안 옵니다. 6시가 됐습니다. 7시가 됐습니다. 8시가 됐어요. 답장이 안 옵니다. 9시가 되니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손님 올 리 없으니까요. 불을 끄고 나왔습니다. 철문을 잠그는데 손이 떨렸어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골목을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다음 달 월세를 어떻게 내요? 그 다음 달은요? 답이 없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원룸이에요. 좁은 방 하나에 작은 부엌이 있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큰 집을 정리하고 여기로 왔어요. 10여 년째 혼자 삽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하고 계란 몇 개가 있어요. 밥을 하기 귀찮아서 라면을 끓였습니다. 계란을 하나 넣었어요. 라면을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옵니다. 자영업자들 힘들다는 이야기, 폐업률 높아졌다는 이야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소리들이에요. 라면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봅니다. 금이 가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있었는데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정이한테서 답장이 왔나 확인해요. 없습니다. 읽음 표시만 떠 있어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새벽 3시까지 뒤척였어요. 480만 원이라는 숫자가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습관처럼 일어났습니다. 씻고 옷 입고 당구장으로 갔어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오늘따라 더 힘듭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불을 켰어요. 형광등이 깜빡입니다. 당구공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느낌이에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민정이한테서 여전히 답장이 없어요. 하루가 지났는데도 없습니다. 오전 내내 손님이 안 왔습니다. 점심때가 되니까 김밥을 사러 나갔어요. 분식집에서 김밥을 샀습니다. 돌아와서 계산대에 앉아서 혼자 먹었어요. 오후에도 손님이 없었습니다. 저녁에도 없었어요. 오늘도 매출이 0원입니다. 장부에 동그라미를 또 그렸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민정이한테서 여전히 답장이 없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없어요. 나흘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읽음 표시만 떠 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답장이 안 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정이는 끝내 답장을 안 보냈어요. 저는 포기했습니다. 더 이상 문자를 보내지 않았어요. 민정이도 저를 포기한 것 같습니다. 2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골목에서 공사 소리가 들려왔어요. 드드득 드드득 기계 소리가 났습니다. 처음엔 신경 안 썼어요. 건물 수리 하나보다 했거든요. 그런데 소리가 계속됐습니다. 며칠 동안 시끄러웠어요. 당구장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이틀 후 공사가 끝났습니다. 골목 건너편 1층에 새 간판이 걸렸어요. 프리미엄 스크린 골프, 크고 화려한 간판이었습니다. 네온 사인이 달려 있었어요. 밤에 보니까 번쩍번쩍 빛이 났습니다. 유리문이 커서 안이 다 보였어요. 깨끗하고 밝았습니다. 최신식 스크린이 여러 개 보였어요. 다음 날부터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주로 왔어요. 회사원들도 오고 대학생들도 옵니다. 점심시간이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보였어요. 저녁에는 더 많았습니다. 저는 2층 창문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면서 들어가고 나올 때도 즐거워 보였어요. 가격이 궁금했습니다. 유리문에 붙어있는 가격표를 봤어요. 한 게임에 10,000원이 넘었습니다. 주말에는 더 비쌌어요. 그렇게 비싼데도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이해가 안 됐어요. 당구는 1,000원인데 왜 안 와요? 골프는 10,000원 넘는데 왜 줄을 서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김 사장이 왔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한 달 넘게 안 보였거든요.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김 사장이 들어오면서 인사했습니다. 김 사장님 어디 아프셨어요? 아니요, 그냥 바빠서요. 김 사장은 67입니다. 25년 넘게 다닌 단골이에요. 거의 매일 왔었는데 요즘 안 보였습니다. 오늘 한 게임 치실 거예요? 아니요, 그냥 인사하러 왔어요. 이상했습니다. 김 사장이 당구 안 친다고요?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김 사장이 머리를 긁었습니다. 사장님, 저 미안한데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요즘 스크린 골프 다니고 있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스크린 골프요. 네, 건너편에 새로 생겼잖아요. 친구들이 가자고 해서 한번 갔는데 재미있더라고요. 김 사장 말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거기 좋던가요? 의자도 편하고 에어컨도 빵빵하고 시설이 좋아요. 김 사장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장님 죄송해요. 그래도 가끔은 올게요. 아니에요. 김 사장님 편한 데 가셔야죠. 웃으면서 말했지만 속이 쓰렸어요. 김 사장은 그날 당구를 안 치고 그냥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25년 넘게 다닌 단골이 떠났어요. 이제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스크린 골프장에 또 손님들이 들어갑니다. 김 사장도 저기 다니나 봐요. 그날 오후 결심했습니다. 가격을 내리기로요. 지금 게임비가 1,500원입니다. 1,000원으로 내리면 손님이 오지 않을까요? 종이를 꺼내서 매직 펜으로 글씨를 썼습니다. 게임비 1,000원.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합니다. 그래도 크게 썼어요. 종이를 철문 밖에 붙였습니다. 계단 올라오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요. 안에도 하나 더 붙였습니다. 벽에 크게 붙여놨어요. 1,000원이면 쌉니다. 이 동네에서 제일 싼 가격이에요. 이제 손님이 오겠죠. 다음 날 아침부터 기대했습니다. 문을 열고 계산대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아무도 안 왔습니다. 점심때가 됐습니다. 여전히 아무도 없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손님이 한 명도 안 왔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손님이 없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없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1,000원으로 내렸는데도 아무도 안 옵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요? 1,000원이면 진짜 싼 건데 왜 안 와요? 창밖을 봤습니다. 스크린 골프장에는 오늘도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10,000원 넘는 가격인데도 사람들이 몰려요. 저는 1,000원인데 아무도 안 옵니다. 그날 저녁 골목을 걸어 내려가다가 스크린 골프장 앞을 지나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안이 보였어요. 사람들이 골프를 치면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밝고 깨끗해요. 의자도 좋아 보이고 시설도 최신식입니다. 그 모습을 보다가 제 당구장을 떠올렸습니다. 2층에 있어서 계단을 올라가야 하고 형광등은 깜빡이고 당구천은 낡았고 휴대는 휘었고 화장실은 남녀 공용 하나뿐이고 냄새나고 더럽고 어둡습니다. 비교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왜 여기로 오는지 알 것 같았어요. 가격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1,000원이든 500원이든 사람들은 안 와요. 시설이 엉망이니까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가격을 내린 게 잘못이었나? 오히려 역효과였나? 1,000원이라고 써 붙이니까 사람들이 더 안 오는 것 같아요. 저렇게 싼 데는 뭔가 문제가 있겠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싸구려 당구장 이미지가 된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 당구장으로 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다가 철문에 붙인 종이가 보였어요. 게임비 1,000원. 그 글씨를 보는데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뗄 수도 없었습니다. 떼면 뭐해요? 1,500원으로 돌려도 손님 안 오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안으로 들어가서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입니다. 한 개는 아예 안 켜져요. 당구대를 봤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당구천을 손으로 만져봤어요. 거칠고 낡았습니다. 휴대를 하나 꺼내 봤습니다. 휘어 있어요. 제대로 된 휴대를 찾으려면 한참 찾아야 합니다. 화장실 문을 열어봤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환풍기가 고장나서 그래요. 변기도 물이 잘 안 내려갑니다. 계산대로 돌아왔습니다. 앉아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낡고 더럽고 냄새나는 당구장입니다. 누가 와요? 1,000원이어도 안 올 곳이에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가격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시설이 문제였구나. 그런데 고칠 돈이 없어요. 열선 고치려면 몇백만 원 들고 당구천 가려면 100만 원 넘고 휴대 사려면 몇십만 원 들고 화장실 고치려면 또 몇백만 원 듭니다. 통장에 몇백만 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고쳐요? 게다가 다음 달부터는 월세가 몇백만 원이나 올라요. 전기시설 개선하는 데는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이 필요하고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머리가 아팠어요.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우편물이 한 통 왔어요. 구청에서 온 공문이었습니다. 봉투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관공서에서 오는 편지는 좋은 내용이 없거든요. 봉투를 뜯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전기 안전 점검 결과 통보. 제목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내용을 읽기 시작했어요. 귀 사업장의 전기시설을 점검한 결과 노후화로 인한 안전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한 달 이내에 개선 공사를 시행하지 않을 시 영업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영업 정지라니 공문을 든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한 달 안에 고치라고요? 뭘로 고쳐요? 당장 전기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번호를 찾아서 눌렀어요. 여보세요? 전기공사 견적 좀 받고 싶은데요. 어떤 공사신가요? 구청에서 전기시설 개선하라고 공문이 왔어요. 아, 안전점검 때문에요? 어디신데요? 당구장이요. 당구장이면 규모가 좀 있겠네요. 한번 가서 봐야 정확한 견적이 나오는데 대략 1,000만 원 이상은 나올 겁니다. 1,000만 원 이상이라고요? 그렇게 많이 나와요. 배선도 다 바꿔야 하고 분전반도 교체해야 하고 작업이 많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돈 어디서 구해요? 통장에 몇백만 원밖에 없는데요. 다음 날 전기업체 사람이 왔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40대 남자였어요. 그는 당구장 곳곳을 살펴봤습니다. 천장도 보고 벽도 보고 분전반도 열어봤어요. 고개를 저으면서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거 언제 한 거예요? 한 30년은 됐을 거예요. 위험하네요. 솔직히 지금도 화재 날 수 있어요. 그 말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30분쯤 둘러본 뒤 그는 메모지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견적서는 내일 보내드릴게요. 대충 계산하니까 1,2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1,200만 원. 안 하시면 정말 위험해요. 언제 사고 날지 몰라요. 업체 사람이 가고 나서 저는 계산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월세는 몇백만 원씩 오르고 전기 공사는 1,000만 원이 훌쩍 넘고 통장에는 몇백만 원밖에 없고 답이 안 나옵니다. 그날 저녁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빠 나야. 민정이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쿵 했어요. 민정아. 아빠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돼? 당구장 좀 가볼게. 응 그래 와라. 그럼 토요일 오후에 갈게. 알았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요. 민정이가 온다고요? 10여 년 만에 당구장을 찾아온다고요? 기쁘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걱정이 됐어요. 당구장이 너무 지저분한데 민정이가 보면 뭐라고 할까요? 토요일까지 이틀 남았습니다. 청소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부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당구대를 닦고 바닥을 쓸고 화장실을 청소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닦아도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낡은 건 청소로 안 되거든요. 휴대가 휜 것도 당구천이 낡은 것도 형광등이 깜빡이는 것도 청소로는 해결이 안 돼요. 토요일이 됐습니다. 아침부터 긴장했어요. 오후 2시쯤 민정이가 온다고 했습니다. 2시가 되니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아빠, 민정이였습니다. 10여 년 만에 보는 얼굴이에요. 왔니? 민정이는 38입니다. 예전보다 나이 들어 보였어요. 당연하죠. 10여 년이 지났으니까요. 아빠 오랜만이에요. 그래 들어와. 민정이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당구장을 둘러봤어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빠 여기가 당구장이에요. 응 뭐 오래되긴 했지. 민정이는 당구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당구천을 손으로 만져봤어요. 천이 언제 바꾼 거예요? 좀 됐지. 얼마나요? 한 몇 년? 몇 년이요? 정확히 말해봐요. 7년. 민정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휴대를 하나 집어들었어요. 휴대를 보더니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이거 다 휘었어요. 좀 휘긴 했어. 좀이요 거의 다 휘었는데요. 민정이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안을 봤어요. 아빠 화장실이 이래요. 뭐 좀 낡긴 했지. 남녀 공용이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거야. 민정이가 돌아섰습니다.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아빠 여기 너무 지저분해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청소는 했어. 청소 문제가 아니에요. 시설 자체가 엉망이잖아요. 그게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요. 민정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빠 문자에서 월세 올랐다고 했잖아요. 전기시설도 고쳐야 한다고 했고요. 그런데 왜 화장실은 안 고쳤어요? 당구천은 왜 안 갈았어요? 휴대는 왜 이렇게 다 휘었어요? 대답을 못했습니다. 월세 탓하기 전에 여기부터 고쳤어야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고쳤. 진짜 돈이 없어서예요? 아니면 안 고친 거예요? 뭐가 다르냐? 아빠는 포기한 거잖아요. 그 말에 머리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 포기했어요. 엄마 말이 맞았어요. 아빠는 포기한 사람이에요. 민정아, 게임비 1,000원이라고 써 붙인 거 봤어요. 저게 해결책이에요.
손님이 없어서 그랬어. 손님이 없는 게 가격 때문이에요. 민정이는 당구장을 둘러봤습니다. 싸게 한다고 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 올 이유가 없잖아요. 무슨 소리야? 아빠 솔직히 말해봐요. 1,000원이어도 여기 오고 싶어요. 대답을 못했습니다. 저 같아도 안 와요. 더럽고 낡고 불편한데 누가 와요. 그래도 싸잖아. 싸다고 다 오는 거 아니에요. 건너편 스크린 골프는 비싼데도 사람들 줄 서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기는 깨끗하니까요. 시설이 좋으니까 가격이 비싸도 가요. 여기는 싸도 안 오는 거예요. 민정이 말 하나하나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빠는 월세 탓하고 시대 탓만 하는데 아빠 탓은 안 해요. 내 탓, 네, 아빠가 방치한 거예요. 10여 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만 있었잖아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민정아, 아빠가 잘못했어. 알아요. 아빠 잘못 알고 계시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인정을 안 하잖아요. 인정해. 아빠가 잘못했어. 그럼 이제라도 고치세요. 돈이 없어. 진짜 없어요. 통장을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잔액이 몇백만 원 남아 있었어요. 이게 다야. 민정이가 통장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빠 이렇게 되기 전에 왜 진작 안 고쳤어요? 미뤘어. 계속 미뤘어. 왜요? 귀찮았어. 돈도 아깝고. 그래서 이렇게 됐잖아요. 민정이는 계산대에 앉았습니다. 저도 옆에 앉았어요. 아빠 솔직히 말할게요. 여기 망할 거예요. 민정아. 아니 벌써 망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월세 올라도 못 내고 전기 공사비도 없고 손님도 없고 어떻게 버텨요? 그래도 뭐예요? 아빠 이제 그만하셔야 해요. 30년을 했는데 30년을 했으면 충분히 한 거예요. 민정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문 닫으세요. 안 돼. 왜요? 이거밖에 없어. 아빠한테 이것밖에 없으면 안 되잖아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민정아, 아빠 미안해. 뭐가 미안해요? 엄마 붙잡지 못해서 너도 보내서 혼자 연락도 안 하고 힘들 때만 연락해서. 민정이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빠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먼저 연락 안 했어요. 아빠가 먼저 했어야지. 이제라도 하면 되죠 뭐. 민정이가 휴지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빠 일단 SNS 해봐요. SNS가 뭔데? 인터넷에 홍보하는 거예요. 요즘 다들 그렇게 해요. 아빠가 어떻게 해?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 줄래? 내 주말마다 올게요. 그날 민정이는 2시간 넘게 있었습니다. 휴대폰으로 SNS 계정을 만들어줬어요. 사진도 찍고 글도 올렸습니다. 아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진 올리고 글 쓰고 그러면 사람들이 봐요. 그럼 손님이 와. 모르죠. 해봐야 알죠. 민정이가 가기 전에 말했습니다. 아빠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고맙다. 그리고 아빠 진짜 생각해봐요. 문 닫는 거. 알았어. 민정이가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민정이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빠는 포기한 거잖아요. 여기 올 이유가 없잖아요. 아빠가 방치한 거예요. 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민정이가 다녀간 다음 날이었습니다. SNS에 올린 글을 확인해 봤어요. 좋아요가 몇 개 달렸습니다. 댓글도 하나 있었어요. 여기 어디예요? 누군가 위치를 물어봤습니다. 민정이가 가르쳐 준 대로 답글을 달았어요. 주소를 적었습니다. 그날 오후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20대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당구장으로 올라왔어요. 여기 SNS에서 봤는데요. 아, 네, 들어오세요. 젊은이는 당구장을 둘러봤습니다. 와, 진짜 옛날 당구장이네요. 네, 오래됐죠. 사진 찍어도 돼요. 그럼요. 젊은이는 당구장 여기저기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당구대도 찍고 큐대도 찍고 저도 찍었어요. 저 SNS에 올려도 돼요.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젊은이는 당구를 한 게임 치고 갔습니다. 1,000원을 받았어요. 오늘 첫 매출이었습니다. 그 젊은이가 나가고 나서 1시간쯤 지났을 때 또 손님이 왔습니다. 이번에도 젊은 사람이었어요. 여기 SNS에서 봤어요. 아, 네, 어서 오세요. 그날 오후에 손님이 4명이나 왔습니다. 모두 SNS를 보고 온 사람들이었어요. 신기했습니다. SNS가 이렇게 효과가 있나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매일 손님이 몇 명씩 왔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영어는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정이가 또 왔습니다. 아빠 어때요? 손님 와요? 응, 조금씩 오더라. SNS 효과 있죠? 그런가 봐. 민정이는 휴대폰으로 뭔가를 보여줬습니다. 아빠 좋아요가 100개 넘게 달렸어요.
그게 많은 거니? 꽤 많은 거예요. 댓글도 달리고요. 댓글을 읽어봤습니다. 힘내세요. 사장님 응원합니다.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근데 아빠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뭐가?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어떻게? 민정이가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유튜브 해보세요. 유튜브? 네, 요즘 다들 유튜브 보잖아요. 영상 올리면 사람들이 많이 봐요. 아빠가 무슨 영상을 찍어? 아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구장 30년 했던 이야기, 요즘 힘든 이야기. 그런 걸 누가 봐? 봐요. 요즘 사람들 그런 이야기 좋아해요. 민정이는 그날도 2시간 넘게 있으면서 유튜브 계정을 만들어 줬습니다. 아빠 휴대폰으로 찍으면 돼요. 그리고 올리는 건 제가 도와드릴게요. 뭐라고 말하는데? 편하게 말하면 돼요. 아빠가 느낀 거 솔직하게 말하세요. 민정이가 가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영상을 찍어야 하나? 뭐라고 말하지? 며칠을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밤 결심했습니다. 한번 해보자고요. 그날 밤 당구장에 혼자 남았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저만 있었어요. 휴대폰을 당구대 위에 세워놨습니다. 녹화 버튼을 눌렀어요.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보면서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황규식이라고 합니다. 올해 65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했어요. 저는 이 당구장을 30년 넘게 해왔습니다. 말하면서 당구장을 둘러봤습니다. 10여 년 전에 아내가 떠났습니다. 당구장이 더 중요하냐고 물었는데 대답을 못했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딸도 엄마 따라 나갔어요. 그 후로 혼자 여기를 지켰습니다. 한숨이 나왔어요. 요즘 손님이 없습니다. 게임비를 1,000원까지 낮췄는데도 아무도 안 와요.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건너편에 스크린 골프장이 생겼어요. 거기는 10,000원이 훌쩍 넘는데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저는 1,000원인데 아무도 안 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25년 넘게 다니던 단골도 떠났어요.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목이 메었습니다. 월세는 몇백만 원씩 올랐고 전기시설 개선하는데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이 필요하대요. 통장에는 몇백만 원밖에 없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딸이 왔었습니다. 10여 년 만에요. 당구장을 보더니 너무 지저분하대요. 문 닫으라고 하더라고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딸 말이 맞아요. 저는 포기했어요. 당구장도 포기했고 아내도 포기했고 딸도 포기했습니다. 카메라를 보면서 말했어요. 30년을 혼자 버텼는데 가족도 손님도 시대도 다 변했습니다. 한참 말을 못했습니다. 눈물이 계속 났어요. 10여 년 전에 아내가 떠날 때 당구장이 더 중요하냐고 물었어요. 그때 대답했어야 했는데 안 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당구장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아내보다 딸보다 당구장이 중요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구장도 저를 버립니다. 참 웃기죠. 웃으려고 했는데 울음이 나왔어요. 저는 뭐 하나 제대로 지킨 게 없습니다. 아내도 못 지켰고 딸도 못 지켰고 당구장도 못 지켰어요. 카메라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저처럼 사는 분이 있다면 말하고 싶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가족이 더 중요합니다. 일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해요. 저처럼 후회하지 마세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이제 너무 늦었습니다. 아내도 돌아오지 않고 딸과도 멀어졌고 당구장도 문 닫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고개를 들고 카메라를 똑바로 봤어요. 그래도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녹화를 멈췄습니다.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눈물 흘리면서 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담겼다고 생각했어요. 민정이한테 영상을 보냈습니다. 휴대폰으로 전송했어요. 민정이한테서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이거 올려도 돼요? 응 올려. 괜찮으세요? 사람들이 많이 볼 텐데. 괜찮아 올려. 알았어요. 제가 편집해서 올릴게요. 다음 날 민정이가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30년 당구장 사장의 고백이었어요. 영상을 올리고 나서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누가 볼까요? 아무도 안 보면 어쩌나 걱정이 됐지만 이미 올렸으니 어쩔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영상 생각이 계속 났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다음 날 아침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조회수가 1,000회를 넘어갔습니다. 놀랐어요. 1,000명이 봤다고요? 댓글도 수십 개 달렸습니다. 힘내세요 사장님. 눈물 나네요. 응원합니다. 댓글을 읽으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위로해 준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민정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조회수 봤어요. 응, 1000명이나 봤더라.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2000명 넘었어요. 진짜 내 댓글도 계속 달리고 있어요.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보고 있다니. 오후가 되니까 조회수가 5000을 넘어갔습니다. 댓글도 100개가 넘었어요. 그날 저녁 10,000명을 넘어갔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10,000명이 제 영상을 봤다고요? 댓글도 계속 달렸습니다. 대부분 응원하는 내용이었어요. 사장님 힘내세요. 저도 자영업자인데 너무 공감돼요. 당구장 한번 가보고 싶네요. 그런데 모든 댓글이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이게 뭐 대수냐, 장사 안 되면 접어야지. 억울하네요. 관리나 하세요. 배부른 소리 마세요. 악플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댓글을 계속 읽다가 멈췄습니다. 월세 탓하지 말고 화장실부터 고치세요. 시설 관리도 안 하면서 손님이 왜 와요? 1,000원이 문제가 아니라 시설이 문제예요. 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악플이 오히려 진실을 찌르고 있었어요. 저는 악플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다 맞는 말이에요. 제가 관리를 안 했어요. 시설을 방치했어요. 월세만 탓하고 시대만 탓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다른 이유였어요. 제 잘못을 인정하는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댓글에 답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관리를 안 한 게 제 잘못입니다. 다 맞는 말씀이에요. 감사합니다. 악플에도 답글을 달았어요. 화내지 않고 인정했습니다. 그날 밤 민정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정아, 네 아빠가 잘못했어. 네, 정말 잘못했어. 포기한 거 맞아. 알아요. 이제라도 인정할게. 아빠가 방치했어. 민정이가 한참 말이 없었어요. 아빠 울지 마세요. 제가 울고 있다는 걸 들켰나 봅니다. 응, 아빠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요. 고맙다 민정아. 제가 뭐려. 너 때문에 깨달았어.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몸이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편하게 잔 것 같아요. 어깨가 짓누르던 무게가 조금 덜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씻고 옷을 입고 당구장으로 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평소보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휴대폰을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조회수를 봤어요. 심장이 쿵 했습니다. 35,000회. 어제 10,000명이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30,000명이 넘게 늘었어요. 댓글도 500개가 넘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보고 있다니. 댓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힘내세요 사장님. 눈물이 납니다. 응원합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따뜻한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읽으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런데 스크롤을 내리다가 멈췄습니다. 억울하네요. 뭐가 힘들다는 거예요? 배부른 소리 마세요. 관리나 하세요. 월세 탓하지 말고 화장실부터 고치세요. 1,000원으로 낮춰서 손님 오겠어요. 시설이 문제인데. 자업자득이네요. 악플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았어요. 계속 읽었습니다. 30년 했으면 돈 많이 벌었을 텐데 뭐가 힘들어요. 게으름 피우다가 망한 거 아니에요. 휴대도 안 바꾸고 당구천도 안 갈고 그러면서 손님이 왜 안 와요? 청소도 안 하고 시설도 방치하고 그게 장사예요. 동정 유발하지 마세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저는 계산대에 앉아서 악플을 계속 읽었습니다. 시설 관리 하나도 안 하면서 월세만 탓하네요. 맞아요. 열선 고장난 지 몇 년인데 안 고쳤어요. 5년이요? 당구천 7년 안 갈았다고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저도 알아요. 화장실이 남녀 공용 하나뿐이면 여자 손님이 어떻게 와요? 안 오죠. 당연히 1,000원으로 낮춰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요. 맞아요. 가격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는 악플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억울해서가 아니었어요. 인정해서였습니다. 다 맞는 말이었어요. 제가 잘못한 거 맞아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당구장을 둘러봤습니다. 형광등은 깜빡이고 당구천은 낡았고 휴대는 휘었고 바닥은 끈적끈적하고 화장실은 냄새나고 이게 제가 30년 동안 지킨 당구장입니다. 아니에요. 지킨 게 아니라 방치한 거예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내가 포기했구나.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다 내 탓이야. 아내가 떠난 것도 딸이 멀어진 것도 손님이 안 오는 것도 다 제 탓이었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악플에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관리를 안 한 게 제 잘못입니다. 시설을 방치한 게 제 잘못입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줄 한 줄 정성껏 댓글을 달았습니다. 오전 내내 댓글을 달았어요. 악플 하나하나에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점심때가 됐습니다. 김밥을 사러 나가려다가 멈췄어요. 청소를 먼저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분식집에 가서 김밥을 샀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에 들렀어요. 청소 도구를 샀습니다. 걸레하고 세제하고 쓰레기 봉투를 샀어요. 10,000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당구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김밥을 먹고 바로 청소를 시작했어요. 바닥부터 닦았습니다. 걸레에 세제를 묻혀서 구석구석 닦았어요. 끈적끈적하던 바닥이 조금씩 깨끗해졌습니다. 당구대도 닦았습니다. 당구천을 하나하나 정성껏 닦았어요. 휴대도 닦았습니다. 휜 건 어쩔 수 없지만 먼지라도 털어냈습니다. 화장실도 청소했습니다. 변기를 닦고 바닥을 닦고 거울을 닦았어요. 환풍기는 고장 났지만 청소는 할 수 있었습니다. 2시간 넘게 청소를 했습니다. 땀이 흘렀어요. 청소가 끝나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완벽하게 깨끗해지진 않았어요. 낡은 건 여전히 낡았고 고장난 건 여전히 고장났습니다. 하지만 전보다는 나아 보였어요. 적어도 먼지는 없었습니다. 저녁때가 됐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조회수가 7만 명을 넘어갔습니다. 댓글도 1000개가 넘었어요. 스크롤을 내리면서 읽었습니다. 사장님 댓글 다셨네요. 진심이 느껴져요. 인정하시는 모습이 멋있어요. 저도 반성하게 됩니다. 사장님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악플에 댓글을 단 걸 사람들이 봤나 봅니다. 그리고 새로운 댓글들이 달렸어요. 사장님 당구장 어디예요? 한번 가보고 싶어요. 주소 알려주세요. 저도 가보고 싶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민정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정아, 내 아빠 조회수 봤어요. 대박 났어요. 응, 그런데 사람들이 주소를 물어보는데. 그럼 알려드려요. 진짜 올까? 올 것 같은데요? 그럼 주소를 어떻게? 제가 댓글에 달아드릴게요. 민정이가 댓글에 주소를 달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휴대폰만 봤습니다. 조회수가 계속 올라갔어요. 10만 명을 넘어갔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10만 명이 제 영상을 봤다고요? 잠을 못 잤어요. 내일 정말 손님이 올까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당구장에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다시 한번 청소를 했어요. 어제 닦은 걸 또 닦았습니다. 9시가 됐습니다. 문을 열고 기다렸어요. 9시 반이 됐습니다. 아무도 안 옵니다. 10시가 됐습니다. 여전히 아무도 없어요. 실망했습니다. 역시 안 오는구나.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30대로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여기 유튜브에서 봤는데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 네, 어서 오세요. 사장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영상 봤어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남자는 한 게임을 쳤습니다. 1,000원을 받았어요. 사장님 힘내세요. 나갈 때 그렇게 말하고 갔습니다. 오늘 첫 손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30분 후 또 손님이 왔습니다. 20대 여자 둘이었어요. 여기 유튜브 봤어요. 네, 들어오세요. 1시간 후 또 왔습니다. 50대 남자였어요. 점심때가 되니까 사람이 더 많이 왔습니다. 오후 내내 손님이 끊이지 않았어요. 저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돈을 받고 공을 챙기고 정리하고 오랜만에 정신없이 일했습니다. 저녁이 되니까 손님이 더 많았어요. 당구대 6개가 다 찼습니다. 사람들이 기다리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오랜만에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9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매출을 계산했어요. 28만 원.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루에 20만 원이 넘게 벌었어요. 몇 달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장부에 숫자를 적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기쁜 눈물이었어요. 다음 날도 손님이 많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10여 명이 계단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당구대 6개가 금방 찼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움직였어요. 돈을 받고 공을 챙기고 손님들한테 인사하고 바쁘다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인 줄 몰랐습니다. 점심때도 손님이 끊이지 않았어요.
김밥 사러 갈 시간도 없었습니다. 근처 분식집에 전화를 걸어서 배달을 시켰어요. 사장님 요즘 장사 잘 되시나 봐요. 분식집 사장님이 배달 오면서 말했습니다. 네, 덕분에요. 다행이네요. 그동안 힘들어 보이셨는데. 김밥을 받아서 계산대에서 후다닥 먹었습니다.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천천히 먹을 수가 없었어요. 오후 내내 손님이 왔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오고 나이 든 사람들도 왔어요. 어떤 사람은 당구를 치고 어떤 사람은 사진만 찍고 갔습니다. 사장님 같이 사진 찍어도 돼요? 그럼요. 사람들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었어요. 저녁이 되니까 손님이 더 많아졌습니다. 당구대가 모자랄 정도였어요.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10명이 넘었습니다. 그날 저녁 9시 반에 문을 닫았습니다. 매출을 계산했어요. 32만 원. 어제보다 더 올랐습니다. 이틀 만에 60만 원을 벌었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골목을 걸으면서 스크린 골프장 앞을 지나갔어요. 오늘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전처럼 부럽지 않았어요. 저도 손님이 있으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늘은 라면이 아니라 제대로 된 식사를 했어요. 근처 식당에서 제육볶음을 사왔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제대로 된 밥이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휴대폰을 봤습니다. 조회수가 12만 명을 넘어갔어요. 댓글도 2,000개가 넘었습니다. 댓글을 읽었습니다. 대부분 응원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한 댓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다녀왔는데 사장님 정말 친절하세요. 당구장은 좀 낡았지만 따뜻한 곳이었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매일 손님이 많이 왔어요. 하루 매출이 3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200만 원 넘게 벌었어요. 몇 달 만에 보는 숫자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정이었습니다. 아빠, 응 민정아. 아빠 대박 났어요. 진짜 대박이에요. 그러게 말이야. 조회수가 15만 명 넘었어요. 댓글도 3,000개 넘고요. 고맙다 민정아, 내 덕분이야. 아니에요, 아빠가 하신 거예요. 민정이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밝은 목소리였어요. 민정아, 네, 정말 고맙다. 아빠 저야말로 고마워요. 뭐가? 아빠가 변하신 거요? 인정하시는 모습 보고 저도 많이 배웠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빠 미안해. 아니에요, 저도 미안해요. 그동안 연락 안 해서. 아니야, 아빠가 먼저 했어야지. 이제 자주 연락해요. 그래 그러자.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민정이와 다시 가까워진 것 같아서 기뻤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당구장에 가려고 집을 나서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어요. 여보세요? 사장님 나예요. 건물주였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요즘 장사 잘 되신다면서요? 네, 덕분에 손님이 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봤어요. 대박 나셨던데요? 그냥 일시적인 것 같습니다. 아니죠, 계속 잘 되실 거예요. 건물주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좋지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월세 얘기 다시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역시 나였습니다. 저번에 480만 원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말이죠. 요즘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무슨 상황이요? 손님도 많아지고 매출도 오르고 그러면 월세도 좀 올려야죠. 귀를 의심했습니다. 얼마나 올리시려고요? 5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500만 원이라고요? 사장님 저번에 480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장사 안 될 때잖아요. 지금은 잘 되잖아요. 그래도 갑자기 그렇게 올리시면 사장님 유튜브에 나오셨잖아요. 벌이 좋으시잖아요. 화가 났습니다. 며칠 잘 됐다고 계속 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겠어요. 유튜브 보는 사람 많은데 일시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건 사장님이 판단하실 일이고 저는 월세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에요. 건물주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다음 달부터 500만 원으로 해주세요. 그건 너무합니다. 계약서에 나와 있잖아요. 월세 인상 조항. 그래도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아니면 다른 세입자 구할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500만 원, 지금 320만 원인데 거의 2배로 올린다고요? 요즘 매출이 30만 원 정도 나와요. 한 달이면 900만 원 정도입니다. 500만 원 월세 내고 전기세 내고 관리비 내면 남는 게 얼마 안 돼요. 게다가 전기 공사비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은 아직 해결 못했습니다. 주저앉고 싶었어요. 겨우 좋아졌는데 또 이런 일이 생기다니.
당구장으로 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다리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웃으면서 맞이했지만 속은 무거웠습니다. 하루 종일 손님을 받았어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월세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계산대에 앉아서 매출을 계산했습니다. 오늘도 3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좋은 숫자입니다. 예전 같으면 기뻐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기쁘지 않았습니다. 500만 원 월세를 생각하면 부족해 보였거든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정이었어요. 아빠, 응,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안 좋은데. 아니야, 괜찮아. 진짜요?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결국 말했습니다. 건물주가 전화했어. 월세를 500만 원으로 올린대. 500만 원이요? 너무 많이 오르는 거 아니에요? 그게 유튜브 보고 장사 잘 된다고 생각하나 봐. 그래도 그렇지 거의 2배나 올리다니. 민정이도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아빠 어떡할 거예요? 모르겠다. 낼 수 있어요. 요즘 매출로는 빠듯해.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빠 그냥 문 닫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민정아, 진짜예요? 이렇게 힘들게 하실 거면 차라리 쉬세요. 그래도 아빠 충분히 하셨어요. 이제 좀 쉬셔도 돼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알았어, 생각해 볼게. 제가 주말에 갈게요. 응.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열어봤습니다. 수고했어요. 단 3글자였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했어요. 10여 년 전에 저장해 둔 번호였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12년 만에 온 문자였습니다. 단 3글자, 수고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문자를 계속 쳐다봤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아내가 유튜브를 봤나 봅니다. 12년 만에 저를 봤어요. 그리고 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고했어요. 3글자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답장을 하려고 했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손가락이 떨려서 글자를 제대로 못 눌렀어요. 고마워요. 겨우 3글자를 쓰고 보냈습니다. 읽음 표시가 뜹니다. 아내가 읽었어요. 답장이 올까요? 기다렸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답장이 없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없습니다. 30분을 기다렸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수고했어요. 3글자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잠을 못 잤습니다. 아내 문자를 계속 봤어요. 수고했어요. 3글자를 수없이 읽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인정받고 싶었나 봅니다. 아내한테요. 12년 동안 혼자 버텼다는 걸 알아줬으면 했어요. 그런데 알아줬습니다. 수고했어요. 3글자로요. 새벽까지 잠을 못 잤습니다. 눈물만 흘렸어요. 다음 날 아침 눈이 퉁퉁 부어서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10여 년 더 늙어 보였습니다. 당구장에 갔습니다. 오늘도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들어오세요. 하루 종일 손님을 받았습니다. 바쁘게 움직였어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비어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성공했는데 기쁘지 않았어요. 손님이 많은데 외로웠습니다. 월세는 오르고 돈은 모자라고 미래는 불투명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매일 손님이 왔어요. 하루 매출이 3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좋은 숫자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꿈 같은 숫자였어요. 그런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500만 원 월세를 생각하면 부족했거든요. 한 달에 900만 원 정도 버는데 월세만 500만 원이면 남는 게 얼마 안 됩니다. 전기세에 관리비에 전기 공사비까지 생각하면 오히려 적자였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계산대에 앉아서 장부를 봤습니다. 이번 주 매출이 200만 원이었어요. 좋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갈까요? 유튜브 열풍이 지나가면 손님도 줄어들 겁니다.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에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숨이 나왔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버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기서 그만둬야 할까요?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에 미리 써놨던 거예요. 임대 공고. 손이 떨렸습니다. 이 종이를 붙이면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월세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요. 계속 적자를 내면서 버틸 수는 없습니다. 일어나서 철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테이프를 뜯어서 종이를 문에 붙였어요.
임대 공고 글씨가 철문에 붙었습니다. 종이를 붙이고 나서 한참을 그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스쳐 지나갔어요. 젊었을 때부터 늙을 때까지 여기서 보냈습니다. 아내와 함께 있을 때도 있었고 혼자가 된 후에도 있었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 봅니다. 당구장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당구대 6개를 둘러봤어요. 먼지 하나 없이 닦아놨습니다. 휴대도 깨끗이 닦았고 바닥도 깨끗했어요.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했습니다. 계산대에 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을 봤어요. 10여 년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아내와 민정이가 함께 있는 사진이었어요. 당구장에서 찍은 거였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어요. 가족이 함께 있었거든요. 지금은 혼자입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정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몇 번 가고 민정이가 받았습니다. 아빠, 민정아,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아빠 우세요? 들켰나 봅니다. 목소리가 떨렸거든요. 아니야, 아빠 무슨 일 있어요? 말해봐요. 민정아, 아빠 임대 공고 붙였어.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요, 잘하셨어요. 정말, 네, 아빠 충분히 하셨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아빠가 고집 부려서 미안해. 아니에요, 아빠. 30년을 했는데 이렇게 끝나네. 아빠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 네, 이제 아빠 좀 쉬세요. 쉬면 뭐해? 저랑 자주 만나면 되죠.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민정아, 고맙다. 아빠, 제가 고마워요. 변하는 모습 보여주셔서. 아빠가 너무 늦게 변했지. 아니에요, 이제라도 변하신 거예요. 한참 통화를 했습니다. 민정이와 이렇게 오래 통화한 게 10여 년 만이었어요. 아빠, 주말에 갈게요. 응, 와라. 같이 저녁 먹어요. 그래, 그러자.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민정이 말이 맞았어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불을 끄려다가 말고 당구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휴대를 하나 집어들었어요. 공을 놓고 쳤습니다. 탁! 공이 벽에 맞고 돌아왔습니다. 또 쳤어요. 탁! 공이 다른 공을 맞췄습니다. 혼자서 한참 당구를 쳤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쳤습니다. 공이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어요. 마지막이구나. 이렇게 치는 게 마지막이구나. 휴대를 내려놓았습니다. 당구대에 손을 얹었어요. 차가운 느낌이 손에 전해졌습니다. 30년 고생했어. 당구대한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계산대로 돌아왔습니다. 앉아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넓고 작은 당구장입니다. 하지만 제 30년이 여기 있어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가격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시설도 문제가 아니었어요. 낡았던 새 것이든 그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문제는 마음이었어요. 제가 포기했거든요. 당구장을 포기했고 손님을 포기했고 가족을 포기했습니다. 포기한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었어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유튜브를 열어봤어요. 조회수가 18만 명을 넘어갔습니다. 댓글도 4,000개가 넘었어요. 댓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다음 주에 갈게요. 문 닫지 마세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문 닫는다고 말해야 하나 고민했어요. 결국 댓글을 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애매한 말이었어요. 문 닫는다는 말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짐을 쌌습니다. 당구장에 있던 제 물건들을 가져와야 했거든요. 많지 않았어요. 사진 몇 장하고 장부하고 볼펜 몇 자루,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당구장에 갔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당구장 냄새, 오래된 나무 냄새, 먼지 냄새. 30년 동안 맡아온 냄새였습니다.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문 닫으신다는 소문 들었는데 사실이에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소문이 난 것 같았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 문을 닫습니다. 왜요? 요즘 잘 되잖아요. 월세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요. 아, 그렇구나. 아쉽네요. 그 사람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후에 김 사장이 왔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사장님, 김 사장님 오셨어요. 문 닫으신다는 소문 듣고 왔어요. 네, 다음 주부터요. 김 사장은 한참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사장님 미안해요. 뭐가요? 제가 스크린 골프 다닌다고 했을 때요. 괜찮아요. 김 사장님 편한 데 다니셔야죠. 그래도 25년을 다녔는데 고마웠어요. 김 사장님. 김 사장은 당구를 한 게임 쳤습니다.
마지막 게임이었어요. 사장님 건강하세요. 나갈 때 악수를 청했습니다. 손을 잡았어요. 김 사장님도 건강하세요. 김 사장이 나가고 나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25년 단골과의 마지막 인사였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떠났어요. 마지막 손님이 나갔습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계산대에 앉아서 매출을 계산했어요. 마지막 날 매출은 35만 원이었습니다. 제일 많이 번 날이었어요. 장부를 닫았습니다. 더 이상 쓸 일이 없었거든요. 일어나서 당구장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당구대를 하나하나 쓰다듬었어요. 차갑고 단단한 느낌이 손에 전해졌습니다. 고생했어.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휴대를 만져봤습니다. 휘었지만 그래도 제 휴대였어요. 벽에 걸린 사진을 떼어냈습니다. 아내와 민정이가 함께 있는 사진.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미안해. 아내한테 하는 말인지 민정이한테 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불을 끄기 전에 마지막으로 당구장을 둘러봤습니다. 어두워진 당구장, 형광등이 꺼진 당구대들, 조용한 공간. 30년의 시간이 여기 있었어요. 가격이 아니라 가치였구나.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관리가 아니라 마음이었어.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진작 알았다면 달라졌을까요? 아내도 떠나지 않았을까요? 민정이와도 멀어지지 않았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입니다. 스위치에 손을 올렸습니다. 불을 끄려다가 멈췄어요. 한 번만 더 보고 싶었거든요. 형광등 불빛 아래 6개의 당구대가 보였습니다. 낡았지만 제 당구대들이었어요. 30년 고생했어.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았어요. 철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문을 잠갔어요. 자물쇠를 채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임대 공고 종이가 문에 붙어 있었어요. 종이를 쓰다듬었습니다. 여기까지였나 봐.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22개의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어요. 마지막 계단에 섰습니다. 뒤돌아봤어요. 2층 철문이 보였습니다. 30년 동안 오르내린 계단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계단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골목을 걸었습니다. 스크린 골프장 앞을 지나갔어요. 오늘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부러웠을 텐데 지금은 아니었어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세상이 바뀐 거니까요. 시대가 변한 겁니다. 제가 따라가지 못한 거예요. 집으로 가는 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정이었어요. 아빠 다 끝났어요. 응, 방금 문 잠그고 나왔어. 힘들죠? 괜찮아. 아빠 내일 제가 갈게요. 같이 저녁 먹어요. 그래 그러자. 아빠 사랑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빠도 사랑해. 10여 년 만에 하는 말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걸음을 멈췄어요.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오늘따라 별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했지. 민정이 말을 떠올렸습니다. 맞아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30년의 끝이지만 새로운 시작이기도 해요. 이제 뭘 할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민정이가 있으니까요. 혼자가 아니니까요. 걸음을 다시 옮겼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30년을 내려놓으니 어깨가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장사를 하시는 분들, 가족과 일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분들, 무언가를 포기하고 싶으신 분들께 이 이야기가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격이 아니라 가치입니다. 관리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저처럼 너무 늦게 깨닫지 마세요.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밤 근무 끝나고 너무 피곤했거든요. 등기부도 깨끗한데. 뭐하러 돈을 쓰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아꼈던 그 돈이 평생 모은 5억 원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믿을 수 있나요? 저는 20년 넘게 응급실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수많은 환자의 생명을 살렸죠. 그런데 제 노후는 못 살렸습니다. 5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이 한 푼도 안 남는데 1년도 안 걸렸어요. 제 퇴직금 전부와 남편이 택시 운전하며 모은 돈까지 전부요.
지금 저는 정년을 몇 년 앞두고 있었는데 그걸 포기했습니다. 손주 육아를 도와주려던 꿈은 사라졌고 아들에게는 짐이 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작은 정말 평범했습니다. 깨끗한 서류 한 장과 친절한 중개사, 그리고 피곤해서 대충 봤다는 변명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로또에 당첨되는 행운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명희입니다. 올해 58입니다. 저는 20년 넘게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광근무가 많았죠.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습니다. 남편은 택시기사입니다. 10년 넘게 택시를 몰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했죠. 우리는 맞벌이였습니다. 남편이 벌어서 생활비를 냈고 제 월급은 전부 저축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모았습니다. 퇴직금까지 합치면 5억 가까이 됐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봄쯤이었죠.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 이름은 준혁입니다. 35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2년쯤 됐을 때였습니다. 엄마, 저희 아기 생겼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쁨으로요. 저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할머니가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 준혁이가 아빠가 된다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여보, 우리 손주 생긴대요. 남편도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치킨을 시켜 먹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며칠 뒤 준혁이가 또 전화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수도권 쪽으로 발령 났어요. 아빠, 엄마도 이쪽으로 오시면 어때요? 손주 태어나면 가까이서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저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손주 육아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게 기뻤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사 갈까? 손주 가까이서 키우고.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것도 좋겠네. 그때부터 저는 부동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밤 근무 쉬는 시간에 휴대폰으로 부동산 카페를 봤습니다. 좋은 집 정보를 빨리 얻고 싶었거든요. 부동산 카페 여러 개에 가입했습니다. 경매 정보 문자 서비스도 신청했습니다. 혹시 좋은 매물 나오면 알려달라고 휴대폰 번호를 등록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요? 괜찮은 매물을 발견했습니다. 수도권 외곽 지역이었습니다. 25평짜리 빌라였습니다. 전세 금액은 4억 후반대였습니다. 우리 예산에 딱 맞았습니다. 3층짜리 빌라의 2층이었습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 깨끗해 보였습니다. 밤 근무를 마치고 그 집을 보러 갔습니다. 피곤했습니다. 전날 밤 응급 환자가 많아서 거의 못 잤거든요. 하지만 손주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로 갔습니다. 중개사는 50대 남자였습니다. 이름은 강민수였습니다. 20년 넘게 그 동네에서 중개업을 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좋은 집 보러 오셨네요. 이 집 정말 깨끗해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친절해 보였습니다. 집을 보러 갔습니다. 정말 깨끗했습니다. 햇볕도 잘 들었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멀리 산이 보였습니다. 방도 2개였습니다. 손주가 놀러 오면 한 방을 아기 방으로 쓸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여보, 여기 좋은데요? 남편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래, 괜찮네. 부동산 사무소로 돌아왔습니다.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중개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하셨죠? 보세요. 여기 서류를 펼쳤습니다. 복잡한 글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피곤해서 눈이 침침했습니다. 밤 근무 끝나고 바로 온 터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근저당도 없고 압류도 없어요. 완전히 깨끗한 집입니다.
중개사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서류에는 빨간 글씨도 없었습니다. 깨끗해 보였습니다. 집주인분은 어떤 분이세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건설업 하시는 분이에요. 이 동네에서 빌라 몇 채 가지고 계시죠? 성실하신 분입니다. 중개사가 대답했습니다. 명함을 건네주었습니다. 이철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건설업체 대표였습니다. 그때 제가 물었습니다. 저기요, 전세보증보험은 들어야 하나요? 뉴스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전세 사기 예방하려면 보험을 들라고요. 중개사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이런 깨끗한 집에 무슨 보험이 필요해요? 보험료도 꽤 나가는데. 돈 아깝죠? 등기부 보셨잖아요. 깨끗하잖아요. 저는 피곤했습니다. 생각하기 싫었습니다. 등기부도 깨끗하고 중개사도 20년 경력이라는데 괜찮겠지 싶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보험은 안 들게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집주인을 만났습니다. 40대 초반쯤 돼 보였습니다. 말수가 적었습니다. 명함을 주고 악수를 나눴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편하게 사세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계약금을 보냈습니다. 한 달 뒤 잔금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누웠습니다. 너무 피곤했습니다. 밤근무하고 부동산 보러 다니느라 녹초가 됐습니다.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이제 손주 가까이서 볼 수 있겠네.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악몽의 시작인 줄은 몰랐습니다. 한 달 뒤 잔금을 치렀습니다. 5억 가까이 되는 돈이었습니다. 제 퇴직금 전부와 남편이 택시 운전하며 모은 돈 전부였습니다. 통장 잔고가 거의 비었습니다. 남은 돈은 몇 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이렇게 큰 돈을 한 번에 보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세니까 2년 뒤면 돌려받잖아요. 이사를 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짐이 많지 않아서 이사는 금방 끝났습니다. 새집 문을 열었습니다. 햇볕이 쏟아졌습니다. 거실이 환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이네요. 남편이 웃었습니다. 그러게, 이제 손주 보러 자주 올 수 있겠네. 저는 작은 방을 아기 방으로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아기 옷을 샀습니다. 장난감도 샀습니다. 손주가 태어나면 여기서 재울 거라고 생각하니 기뻤습니다. 준혁이가 자주 놀러 왔습니다. 안에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7개월쯤 됐을 때였습니다. 엄마, 여기 좋네요. 가까워서 자주 올게요. 그래, 아기 태어나면 엄마가 도와줄게. 저는 그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여름이 됐습니다. 8월 초였습니다. 준혁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기 나왔어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손주를 처음 봤습니다. 작고 빨간 아기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손주 예쁘다. 아기를 안았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할머니가 됐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일주일에 2~3번씩 준혁이 집에 갔습니다. 밤근무 끝나고 피곤해도 갔습니다. 아기를 봐주고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며느리가 고마워했습니다. 이게 뭐라고, 당연한 거지. 저는 진심으로 즐거웠습니다. 손주가 자라는 걸 보는 게 기뻤습니다. 이래서 손주 본다는 게 좋구나 싶었습니다. 집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이웃들도 친절했습니다. 3층에 사는 할머니가 가끔 반찬을 나눠줬습니다. 1층에는 젊은 부부가 살았습니다. 참 좋은 집으로 왔네.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러게, 우리 운이 좋았나 봐.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몰랐습니다. 가을이 됐습니다. 이사 온 지 6개월쯤 지났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편지가 한 통 꽂혀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수신인 이름이 저희가 아니었습니다. 이철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집주인 이름이었습니다. 세금 체납 고지서였습니다. 몇백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왜 우리 집으로 왔지? 주소가 잘못된 건가 싶었습니다.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거 뭐지? 집주인 앞으로 온 거네. 주소 잘못 쓴 거 아니야? 그런가 봐. 그냥 넘어갔습니다.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또 편지가 왔습니다. 이번에도 이철민 앞이었습니다. 압류 예고 통지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거 좀 이상한데요? 그러게, 왜 자꾸 우리 집으로 오는 거지? 밤 근무 중에도 신경이 쓰였습니다. 환자를 보면서도 그 편지가 자꾸 생각났습니다. 겨울이 됐습니다. 또 편지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법원에서 온 것 같았습니다. 봉투가 두꺼웠습니다. 뜯어보지 않았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이 우리 집 주소였습니다. 집주인에게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3번 걸었는데 전부 안 받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집주인님, 댁 앞으로 우편물이 계속 와서 연락드립니다. 전화 부탁드립니다. 답장이 없었습니다. 부동산에 전화했습니다. 저기요, 집주인 앞으로 세금 고지서랑 법원 편지가 자꾸 오는데요. 이거 괜찮은 건가요? 중개사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주소가 그 집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집주인이 다른 집 때문에 그런 거일 수도 있고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압류 예고 이런 것도 왔는데요. 그건 다른 집 문제일 거예요. 혹시 집주인이 빌라를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 그 중 하나에 문제 있는 거겠죠. 우리 집은 등기부 깨끗했잖아요. 걱정 마세요. 그 말을 듣고 조금 안심했습니다. 그래, 다른 집 문제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괜찮은 거 맞죠? 걱정 마. 등기부도 깨끗했고 중개사도 괜찮다고 했잖아. 남편도 불안해 보였지만 저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새해가 됐습니다. 손주가 돌이 됐습니다. 돌잔치를 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손주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집주인 세금 체납, 전세 사기 이런 단어들을 쳤습니다. 무서운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집주인 빚 때문에 전세금 못 받은 사람들 이야기였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우리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2월이었습니다. 어느 날 인터넷에서 기사를 봤습니다. 지역 신문이었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역 건설업체 대표 이철민 부도 여러 채 경매 진행. 손이 떨렸습니다.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건설업을 하던 이철민 씨가 최근 부도 처리됐다. 보유하고 있던 빌라 여러 채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금 체납만 수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숨이 막혔습니다. 우리 집주인 이름이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요. 남편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우리 집주인이야?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밤 근무를 가야 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정신은 말똥말똥했습니다. 응급실로 갔습니다.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그 기사로 가득했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환자 한 분이 심정지로 실려왔습니다. 선생님, 환자 심정지입니다. 급했습니다. 저는 차트를 들고 뛰어갔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준비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일하는 중이었지만 무의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부동산 카페에서 온 경매 정보 알림이었습니다. 지역 빌라 경매 개시.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집 주소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들고 있던 차트가 떨어졌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옆에 있던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차트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환자를 살렸습니다. 심폐소생술이 성공했습니다. 환자 가족이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동안 제 인생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휴게실로 갔습니다. 다시 휴대폰을 봤습니다. 경매 정보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감정가 5억 후반대, 최저 입찰가 4억 중반대, 경매 날짜는 2달 뒤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을까 봐요. 밤 근무가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집이 경매 넘어갔어요. 남편이 주저앉았습니다. 법원에 갔습니다. 경매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우리 집이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전세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등기부등본 가져오셨어요? 계약할 때 받았던 등기부를 줬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깨끗했네요. 근데 지금은 다를 겁니다. 최신 등기부를 떼어봐야 해요. 집으로 돌아와서 등기부를 떼어봤습니다. 충격받았습니다. 빨간 글씨가 가득했습니다. 근저당권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은행 대출, 저축은행 대출, 개인 대출 합쳐서 4억이 넘었습니다. 압류도 여러 건이었습니다. 국세청, 지방세, 법원, 금액이 엄청났습니다. 언제 이렇게 된 건지 날짜를 봤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계약하고 들어온 뒤였습니다. 집주인이 우리 전세금을 받고 대출을 더 받았던 겁니다. 다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최신 등기부를 보여줬습니다. 예상했던 대로네요. 집주인이 전세금 받고 추가 대출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경매로 넘어가면 배당을 받게 됩니다. 순위가 있어요. 국세청, 은행, 그 다음이 전세 세입자예요.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감정가가 5억 후반인데 보통 감정가보다 낮게 낙찰돼요. 4억 초중반대에 낙찰될 겁니다. 거기서 국세, 지방세, 선순위 채권 다 빼고 나면 변호사가 종이에 적어 보였습니다. 최악의 경우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잘 돼도 10%도 안 될 겁니다.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소송은 안 돼요? 배당위에 소송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기기 힘듭니다. 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비용이 얼마예요? 소송하면 1,000만 원 가까이 들 겁니다. 그래도 받을 수 있는 돈은 거의 없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울었습니다. 5억이야.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이야. 당신이 20년 넘게 밤근무하며 모은 돈이야. 내가 택시 운전하며 모은 돈이야. 저도 울었습니다. 며칠 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갔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셔터가 내려와 있었습니다. 옆 가게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여기 부동산 어디 갔어요? 아, 거기요? 한 달 전에 문 닫았어요. 주인이 야반도주했대요. 중개사도 도망간 겁니다. 집주인 이철민도 연락이 안 됐습니다. 전화번호는 꺼져 있었습니다. 모두 도망갔습니다. 저희만 남았습니다. 경매가 진행됐습니다. 법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4억 중반대에 낙찰됐습니다. 배당 계산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5억 가까이 되는 돈이 한 푼도 안 남았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1년도 안 돼서 사라졌습니다. 이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집을 나가야 했습니다. 새 주인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전세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월세를 찾아야 했습니다. 외곽 지역에 작은 빌라를 찾았습니다. 월세였습니다. 보증금에 월세 합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15평도 안 됐습니다. 낡았습니다. 하지만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이사를 했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가구도 거의 두고 왔습니다.
새 주인이 쓴다고 했습니다. 새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냉장고는 집주인이 놓고 간 낡은 것이었습니다. 세탁기를 중고로 샀습니다. 침대가 없었습니다. 바닥에 이불을 깔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야.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선택이 잘못됐다는 거려. 병원에 갔습니다. 인사팀을 찾아갔습니다. 정년퇴직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계약을 연장할 수 있을까요? 인사팀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 있으세요? 정년까지 몇 년 안 남았는데 개인 사정이 있습니다.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몇 년을 더 일하기로 했습니다. 밤근무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남편도 택시를 계속 몰았습니다. 둘 다 일을 해야 했습니다. 월세를 내야 했으니까요. 손주를 볼 시간이 없어졌습니다. 준혁이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지.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손주가 엄마 보고 싶대요. 놀러 가도 돼요? 아니다. 집이 좀 그래서 나중에 보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손주 육아를 도와주려던 꿈은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아들에게 짐이 됐습니다. 밤마다 후회했습니다. 왜 그때 보험을 안 들었을까? 왜 피곤하다는 핑계로 대충 확인했을까? 왜 중개사 말만 믿었을까?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준혁이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월세방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준혁이가 집안을 봤습니다. 텅 빈 거실을 봤습니다. 낡은 냉장고를 봤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모든 걸 말했습니다. 준혁이가 울었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걱정 끼치기 싫어서. 엄마 아빠 잘못 아니에요. 사기당한 거잖아요. 준혁이가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저는 실수했습니다. 큰 실수를요. 하지만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깨달은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등기부등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등기부는 그 집만 보여줍니다. 집주인이 다른 집에 빚이 있어도 안 나옵니다. 세금을 밀려도 안 나옵니다.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둘째,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꼭 확인하세요. 정부24라는 사이트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이름만 있으면 됩니다. 세금 체납이 있으면 위험합니다. 국세청이 1순위로 배당받습니다. 세입자는 나중입니다. 셋째, 집주인 이름으로 다른 집 압류나 경매 내역을 확인하세요. 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다른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면 이 집도 위험합니다. 넷째, 전세보증보험을 꼭 드세요. 집주인이 싫어해도 드세요. 중개사가 필요 없다고 해도 드세요. 보험료가 아까워도 드세요. 그 돈으로 평생 모은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보험료가 아까워서 5억을 잃었습니다. 다섯째, 중개사 말만 믿지 마세요. 중개사는 계약만 성사시키면 됩니다. 나중에 문제 생겨도 책임 안 집니다. 저희 중개사는 도망갔습니다. 스스로 확인하세요. 귀찮아도 확인하세요. 여섯째, 아무리 피곤해도 계약서는 꼼꼼히 보세요. 저는 밤근무 끝나고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봤습니다. 그게 평생 후회가 됐습니다. 일곱째, 전세권 설정이나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당일에 받아야 합니다. 저는 받았지만 집주인이 나중에 대출을 더 받았습니다. 시스템의 허점이었습니다. 여덟째, 빌라 전세는 조심하세요. 댓글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는 위험하다고요. 아파트가 더 안전합니다. 저는 20년 넘게 응급실에서 일했습니다. 수많은 환자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하지만 제 노후는 못 살렸. 지금 저는 정년을 포기했습니다. 몇 년을 더 일해야 합니다. 밤근무도 계속해야 합니다. 손주 육아를 도와주려던 꿈은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아들에게 짐이 됐습니다.
평생 모은 5억이 1년도 안 돼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제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전세 계약하실 때 꼭 확인하세요. 등기부만 보지 마세요. 집주인 세금 체납 확인하세요. 다른 집 압류 내역 확인하세요. 전세 보증 보험 드세요. 귀찮아도 하세요. 피곤해도 하세요. 몇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다.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듣고 한 번이라도 더 확인한다면, 그래서 저 같은 일을 겪지 않는다면, 그게 제 마지막 바람입니다. 평생 모은 돈을 지키세요. 노후를 지키세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로또에 당첨되는 행운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